보수 신당 진정한 보수 가치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국민과 그리고 또 당원과 동행하는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우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탈당을 결의한 의원 수는 35명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여기는 조금 못 미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35명 가운데 네. 심재철 의원, 나경원 의원, 강석호 의원, 박순자 의원, 윤한홍 의원이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요. 네. 지역구 사정 등을 이제 얘기하면서 추후에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현아 의원은 일단 당연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고, 새누리당에 출당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그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탈당하는 의원들은 전부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초보다 6명이 줄은 것이죠. 네. 네. 자, 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는 20명인데요. 이제 당장 당 내에서 원내 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는 이제 확실하게 구성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지금 창당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병구 의원과 함께 개혁보수신당의 이제 추진위원장입니다. 네. 현재 여러 가지 이 29명의 역학구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주호영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후보로는 강남갑의 이제 이종구 의원, 그리고 이제 부산의 김세연 의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세연 의원을 이제 유승민 의원 측에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 그 두 계보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입김이 상당 부분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당직을 맡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두 전직 대표와 원내대표는 일단 개혁보수신당에서는 이제 당직을 맡지 않기로 일단 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지도부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새누리당, 지금 남아 있는 새누리당과 이제 보수 경쟁을 하게, 진정한 보수가 누구냐를 놓고 이제 다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이제 어디로 균형점이 몰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1월 중순에 귀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개혁보수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는 일단은 그 독자 세력을 이제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현재 새누리당 내 충청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참석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청권 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규합을 해서 한 10여 명을 데리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는 쪽으로 네. 지금 탈당을 결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그 행보를 보일 것인지가 향후 이제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어느 쪽으로 균형추가 쏠릴 것인지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과 함께 이렇게 연대하는 방향, 그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꾸려서 그래서 연대하는 그런 이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개혁보수신당은 일단 친문 세력과 친박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한번 규합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의 이제 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는 친문 친박을 제외하고 전부 다 모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안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박지원 그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 현재 원내대표죠.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대북관 관련해서 좀 서로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향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당 내에서도 이제 그 화학적인 결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가 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29명의 비주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가칭 개혁 보수 신당의 출발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 29명의 의원들이 모두 단상에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이 29명은 어찌됐든 1차 탈당 규모고 내년 뭐 1월 중에 2차, 3차 뭐 그 이후 탈당 러시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론의 향방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한 13% 나오고 있고요. 이 개혁보수신당 같은 경우는 한 18%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상에서 오히려 이 개혁보수신당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가 급격하게 이쪽 개혁보수신당으로 쏠리게 되면 많은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개혁보수신당으로 이제 쏠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최근에 새로운 이제 관건이 된 것은 임명진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행보입니다.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제야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그 목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비박계 의원들하고 이제 비박계가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장 뭐 이 새누리당 그 친박계에 대해서도 인적 청산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네. 이제 국조특위에서 이제 이완영 간사도 뭐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네. 좀 강성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네. 이런 행보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박계의 어떤 탈당 러시를 잡아두려는 뭐 그런 포석으로 보이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행보가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이제 그 박연차 그 태광실 회장으로부터 뭐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서 잘 대응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는 지금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이 탈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신당을 이제 창당을 하면서 신당 추진을 하면서 이제 내세운 것이 안보는 보수, 또 그리고 경제, 사회,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개혁적 또는 진보적인 방향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29명의 의원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신당 합류를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이게 창당 과정에서 지금 이제 보수, 개혁 보수 신당의 어떤 창당 이념이나 정책 추진 방향에서 이견을 노출한 것이 이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의 어떤 정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보는 보수지만 뭐 민생이라든지 경제, 교육, 복지, 노동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진보 또는 개혁적 노선을 걷겠다는 이제 그런 강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뭐 예를 들면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개혁 보수신당 의원들 전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은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개혁보수신당에서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제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추대되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에 네. 대해서 네. 좀 섭섭한 감정도 일부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 네.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당내에서 좀 더 비박계 의원들을 더그 결집을 시켜서 2차 탈당할 때 뭐 10여 명 의원들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일단 그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그 개혁 보수신당의 정강 정책 노선을 놓고서 상당 부분 앞으로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자, 개혁 보수신당 창당 일정은 1월 24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창당까지의 과정, 가장 큰 문제는 더 세를 불려 나가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세를 불리려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요.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개혁 보수 신당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개혁 보수 신당에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제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개혁을 이뤄낼 것인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많은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어떤 개혁의 어떤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주효한다고 할 때는 새누리당 내 이제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을 주저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네. 그로 인해서 새누리당과 그 개혁보수신당의 어떤 지지율에 있어서 뭐 둘이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오히려 새누리당이 오히려 앞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상당수 그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앞으로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창당 자금입니다. 창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요새는 뭐 정치 자금을 뭐 어떤 음성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객출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어쨌든 뭐 선관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한 16억 정도를 2월 중순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약에 내게 되면 한 6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선을 치르는 데는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요새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국민을 상대로 이제 펀딩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합법적인 그 수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만 이 개혁 보수 신당이 얼마나 이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이 보수 세력을 결집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그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네, 탄핵 전국 속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급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 29명이 탈당을 선언하고 분당을 하고 새로운 신당 창당에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이동우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